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VIP 그럼 대통령을 뜻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대통령이죠. 누가 해병대에서 VIP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에 상당히 근거한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뻥을 깔 수는 없거든요. 김기한 사령관이 VIP라면요. 어떻게 별 3개가 별 4개를 달아줍니까? 이건 학생 주임이 교장 선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윤석열정부에서 기사가 나갑니다. 해병대를 사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내년에 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공약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고, 물론 이분들이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정확히 내년에 하자라고 하는데 올해 진짜로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해병대 사성 사령관 추진. 이정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사람은 공범입니까? 주범입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1심에서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했는데 주가 조작의 거의 주범이란 취지로 설시가 나왔고요. 예.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계류 중인데 그 법정에서 본인의 또 처남까지 좀 대동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그 회사의 컴퓨터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파일명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나왔고 1심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은 일단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그 두 모녀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취지는 인정이 됐고요. 다만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란 취지로 활용됐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바 있고, 어쨌든 이 본인 처남과 관련한 재판에는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호가 결국은 김건희 최은순의 자금을 가지고 주가 조작에 참여한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인정이 된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대로 조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있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보통은 최소한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예. 이른바 쩐주들, 그 주가 조작범들이 자기 돈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모으는데 이른바 쩐주들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 예외가 있다면 그게 김건희 여사인 거죠. 쩐주죠. 일종 그렇죠. 이른바. 예, 예. 1심 판결문에 보니까 이정호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무려 15억을 빌린 거로 나옵니다. 권오수한테 돈을 대달라 그랬는데 빌렸다? 예. 그러니까 쩐주죠, 쩐주. 빌린 게 바로 쩐주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큰 돈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특수관계. 안진걸 소장님한테는 큰 돈이겠죠. 아, 그렇죠. 이분들 그 최은순 씨 재산까지 하면 뭐 몇백, 몇천억대라고 하니까요. 확실한 건 땅이 옛날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있었던 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됐으니까요. 아마 재산이 뭐 수천억? 그래서 종부세와 상속세 폐지에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종부세, 상속세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지금 이제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건 그러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한 비밀을 공유한 사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가 뭔가를 부탁을 해서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관계입니다. 비밀을 공유한 그렇죠, 사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예. 그래서 이상호란 이 사람이 약간의 허풍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왜냐하면 자기 위상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원래 되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예.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나 VIP한테 얘기할 수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왜? 별 4개 달 수도 있는데 왜 그만둬?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완전히 허언이나 허풍이라 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뭐 이야기를 한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5억을 빌려가지고 23억을 이득을 준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최은순은 기소도 안 되고 소환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고 본인들만 기소가 되어갖고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이 주가 조작범들은 손해를 본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그냥 김건희, 최은순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우리는 손해까지 보고 처벌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김건희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 사람도 안 챙기면 큰일 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이 그걸 지금 짚지를 않고 있던데 우리 백운기 TV에서 제가 정확히 한번 짚어봅니다. 자, 이종호와 김건희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종호가 지금 초청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권오수 일가가 초청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언론에서 친인척들보다 가까이 앉아있다. 뒷자리면 단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단상 말고 맨 처음에 이 청중들 한 복판. 예. 가장 VIP들 모였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일가를 불러들였잖아요. 취임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것은 이제 검경에 수사하지 말라는 신호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권오수 씨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권오수 일가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종호와 김건희 일가의 관계도 그 정도로 내밀한 서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탁한 것은 들어줘야 되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종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자신감 뿜뿜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의 뭐 나라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거든요. 임성근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VIP한테 얘기한다. 그 소리 빵빵 칩니다. 어제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그저 일전에 우리 저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래갖고 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A 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하네. 지금 오고 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VIP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VIP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쪽에 선이 닿는구나. 그리고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임성근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임성근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그 해병대 사단장 잘 알아. 그 자식 말이야. 내가 진작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 별 3개 4개까지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그 VIP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VIP면은 대통령이죠. 되게 이제 대통령을 VIP라고 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FL이라고 하는 건 이번엔 또 처음 알았네요. 포스트레이드를 FL이라고 쓰는가 보죠. 그런데 VIP가 대통령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들통이 나니까 그 VIP는 김규환 사령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형님 VIP하고 연락이 됐나요? VIP한테 본인들이 VIP라는 언어를 쓰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쓴 것이지. VIP를 누구로 말한 걸로 이해하신 거예요? 사령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김철근 총장님, 사령관을 VIP라고 합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통화했잖아요. 변호사하고 통화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VIP 그럼 대통령을 뜻하는 거고 그걸 줄여서 V1, V0, V2 이렇게 이제 별칭으로 그 실제 권력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V0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변화시켜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대통령이죠.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까 그 녹취록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완전히 자신에 차서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한 그 A씨한테 A씨가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 보낸 내용도 나한테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전형적인 거강꾼의 냄새가 나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의 그 상대한테 자기 존재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에 상당히 근거한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뻥을 깔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가보자고님, 김교환이 어떻게 사단장을 자르고 유지시키고 하냐, 이종호야 국민이 바보냐 그러셨는데, 아니 장미 변호사님, 만약에 VIP를 김교환 사령관을 VIP라고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말하고 논리적으로 그게 이어집니까? 정합성이 없어요. 이 맥락을 보더라도 VIP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별 4개를 달아주는 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에는 별 사성 장군이 없으니까요. 이게 대통령 시절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죠. 김기한 사령관이 VIP라면요. 어떻게 별 3개가 별 4개를 달아줍니까? 이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학생 주임이 교장 선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리고 앞뒤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VIP? 누구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배 아무개가 VV 뭐 이러고 VIP라고 하길래 나도 VIP라고 따라서 말해봤다. 좀 뭐 이랬는데 언론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맥락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앙일보랑 또 인터뷰할 때는 VIP는 사실 김기한 사령관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서 맥락과 이 흐름을 보면은 VIP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별 4개를 달아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요, 대단히 수상했죠. 아니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적으로 나서서 아무 이런 국방과는 상관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총동원이 돼서 임성근 구하기, 임성근 구명에 나섰을까? 그 퍼즐 한 조각이 물론 허세고 허언이고 자기 과시일 수도 있지만 유의미한 퍼즐 한 조각이 나온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한 것 중에 이제 해병대 사성 장군 되잖아 내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막 이런 게 막 사실관계 안 맞으면 그게 뭐 부분적인 거다 하더라도 전체 말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올해 4월에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사가 나갑니다. 해병대를 사성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내년에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공약이긴 하지만 사실 세세히 기억을 사람들이 못 알고, 물론 이분들이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정확히 내년에 하자라고 하는데 올해 4월에 진짜로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해병대 사성 사령관 추진. 이제 해병대를 졸업하면 합참 차장으로 해갖고 사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해병대 병가를요. 이런 거로 보면 뭐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안 지가 결혼 전부터 알았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친숙하고 오래된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뭐 요즘에 연락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님 뭐 진중권 씨하고도 57분씩 통화하고 굉장히 만기칠라면요. 무슨 통화를 근데 그렇게 오래 한대요. 아니 그리고 무슨 영부인이 무슨 7시간 통화한 것도 나오잖아요. 예, 시사평론가하고 57분을 통화해서 내가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그런 얘기. 뭐합니까 그게? 진중권 씨는 김건희하고 무슨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개를 들었는데, CBS의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 그 김성회 지금 이제 국회의원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김성회 소장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는 뭐 맨날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 같은데 딱 한 명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김건희다. 그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막 대통령도 막 비판하고 그러는 척 이빠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57분씩 통화를 해요. 마르쿠제님, 해병대 사령관이 VIP면 해군 참모총장은 VVIP고 합참의장은 VVVIP고 국방장관은 V4IP고 대통령은 VVVVVVVIP냐? 김민서님, 나라가 백화점이냐? 뭔 놈의 VIP가 이렇게 많냐? 거짓말을 해도 그냥 뭐 사실은 그게 아닌데 허세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말한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별을 김계환 달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임성근 달아주겠다는 건데 그 3개, 4개 되는 걸 김계환 사령관이 좋아하겠습니까? 내 별이 아닌데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또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내가 뭐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말을 또 했더라고요. 나라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하여간 좀 있어봐. 내가 그것도 하고 오늘 도 연락이 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이게 누구였죠?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저런 스타일이죠. 우리가 좀 익숙하네요. 네, 많이 들어본 것 예,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건데. 근데 결국은 저 거는 성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름 나오는 네. 사람은 치안감 안 됐다고 그래요. 경찰에서는 이 큰 무궁화, 네, 그러니까 네. 하나가 경무관이고 2개가 치안감, 예. 3개가 치안정감, 4개가 치안총감 그런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경찰들은 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치안감 별 2개도 본인이 인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보면 저건 또 성사가 안 되니까 봐라 허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김건희 여사가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될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뭘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예. 실제로 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게 열로 포장할 수 있는 아하.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의 존재감을 좀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저는 상당히 그 VIP 가족하고 그 어느 정도 정보 소통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변에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좀 높이는 네. 이런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조작 사건이 아마 대통령 윤통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부터 시작해서 예. 결혼 후에도 예. 이 기간에 이제 겹칩니다. 그것도 물어봤는데 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고 뭐가 그게 잘못됐냐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고 그때부터 이미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약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또 1심에서 그 재판을 받았고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건 정도는 내가 뭐 한두 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게 좀 부풀려져서 이것저것 뭐 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사랑 특수관계 이야기해서 뭐 임성근 노비도 여사한테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직접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호가호의도 하나 발동해가지고 경찰 인사도 슬쩍 개입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여사나 VIP한테 직접 보고 안 돼가지고, 왜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또 그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건 안 돼, 너무 심해, 이렇게 대치를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말 안 해가지고 그건 실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 로비는. 근데 아까 제가 그 권오수 일가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께서 잘 지켜주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대통령 부른 단상에 있었던 거 맞고, 맨 앞줄에 예,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앉아 있고 그 뒤에 바로 뒷줄에 권오수 일가가 로얄석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정도로 주가 조작범들은 챙긴 겁니다. 이거죠. 두 가지 효과가 그때도 나왔어요. 검경에 수사하지 마 이놈들아. 내가 집고 나면 알아서 길 거자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했잖아요. 그 표시 하나. 두 번째, 우리한테 23억이나 이득을 주고 그동안 우리를 맨날 챙겨주고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이사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가. 그런 내노라는 자동차 회사에 이사 명함도 주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랑 표시를 딱 해준 거예요. 근데 이종호는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결혼 전부터 알았는데 15억을 맡길 정도인데. 이종호가 나 그래 옛날부터 알았다. 뭐가 잘못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저는 그쪽하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VIP 얘기를 합니다. 보수형님 TV께서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면 언양불고기가 웃을 일이다. 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가 아니죠. 개혁신당 의원 VIP면 대통령이지 그렇게 얘기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종호 대표 위치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거죠. 사실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엮여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좀 했으면은 멀리 하는 게 사실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종호 대표와 여사 또 우리 대통령 어떤 관계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VIP는 누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뭐 사실 부부가 지금 동체인 것 같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라 봐야죠. VIP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여사님이 뭐 국정에 관심이 많으시다 해가지고 V1, V0, V2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VIP 그럼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모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뭐 굳이 찍어서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열차 출발해가지고 죽겠는데 권성동 의원 허풍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써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 이종호란 그 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이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본인 자체가 그런 자기는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일보 그 인터뷰에 보면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뭐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종호라는 분이 좀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정원유착 의혹 제기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이 사건을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JTBC가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감추고 마치 박정훈 대령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도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떳떳하면은 자기 신분을 밝혀야죠. 박정훈 대령 변호인도. 그런데 그것도 숨겼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글쎄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 그럼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그때 다 풀어줘야지.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 무죄 방면한다는 건데 그럼 말도 되지 않고요. 기시감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최재형 목사. 명품백 들고 가서 인사청탁하고 통일TV 재송출 문제 논의하고 밑에서 참모들이 움직이는 걸 뭐 폭로했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 여기 지금 순리대로 그냥 인지통보서에 뭐 8명을 있거나들 9명을 있거나들 임성근 사단장 넣어서 경찰이 보고 뭐 문제 없다고 하면 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이른바 VIP 경로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VIP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김건희 여사를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알았던 사이고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또 없어 보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요?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라면요.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하는 게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할 그런 논리가 없으면 메신저를 엄청나게 공격하죠. 공익제보자가 맞냐.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죠. 방심위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을 하고 방심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방심위를 돌려보내고 국가권익위가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부한테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진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거나 만났거나 카톡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생생하게 국민들한테 드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왔을 때 뭐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했다라는 기자 7시간 녹취록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기 자리 부탁하는 그 녹취록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최근에는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가는 거. 그다음에 카톡에 명품백 찍어서 약속 장소 잡고 약속 시간 잡고. 아니 그분들은 다 대통령을 만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 근데 이분은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를 알던 사람이라는데 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건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소통이 있는 관계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해병대 그 사령관 별 4개 만든다라는 시점이나 이런 것도 대체가 정확하거든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물론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소통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른바 실드를 친다 그러는데 치더라도 좀 납득이 되도록 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일반적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격이 높은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멀리해야 될 분들을 막 본인이 다 챙기고 만나고 그분한테 직접 전화하고 저는 진중권 씨한테 전화해서 57분을 그것도 주요 국정 정무 현안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휴식 관련 시사평론 하느라고. 근데 저는 계속 이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주가 조작에서 그 공범 주범이 권오수, 이종호, 이정필 이 3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종호는 자기 차남까지인가도 동원을 해요. 그럼 김건희 최우수 입장에서는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디 침식에 초대됐는지도 우리가 다 알아보자는 거예요. 권오수 아들하고 동생인가를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뒷자리에 앉혀놓을 정도의 친분인데 그럼 주가 조작의 원투쓰리인데 이정필하고 이종호하고도 어떤 식으로 친분이 아주 깊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결혼 전부터 알았으니까 결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둘이 사귈 때 같이 만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이 뭔가를 그 투자 막 하고 그러면 어울리거든요. 만나고 막 술도 한잔 먹고 회의도 하고 몇십억을 지금 빌려줬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내밀한 관계로 봐야 됩니다. 이자영님이요. 제발 윤통이랑 김건희랑 안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는데요. 이거 슈퍼챗을 아무리 많이 보내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운기 아이디로 댓글을 남기는 분이 계십니다. LI 핑계 성도앙 그러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저도 지금 아이디를 백운기로 해서 아침에 댓글 인사를 올리는데 지금 댓글 올리신 백운기님 제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다른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백운기 먼저 썼으니까 뭐 백운기 좋아, 백운기 멋쟁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백운기 아바타. 백운기님, 뭐 백운기 2까지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제 이름으로 하셔서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안 바꾸셔서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때도 이런 일을 겪었지요. 권력을 이렇게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국정농단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 벌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이제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들어보시죠.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2차례나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철근 총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제 나토 간다고 가는 건 좋아요. 대체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특히 미국 갈 때는 좀 머니까 옛날에는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가기도 하고 하와이, 근데 대체로 보면 갈 때는 그냥 가고 올 때 이제 시차 조절 때문에 잠깐 경유를 해서 오기는 하는데 딱 하루 정도 시차 조절용으로 쉬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가는 길에 나라가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하와이에 이틀씩이나 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휴가 겸 아닌가요? 아, 휴가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고 가든지. 뭐 휴가도 반납하고 휴가를 줄여서 하와이에 이틀 있고 미국에 회의 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휴가는 휴가대로 가서 그렇게 하고 하와이를 들렀다 가는데 미국 가서 시차 조절할 겁니까? 국민이 보기엔 납득이 좀 안 되죠. 안 되고 특히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대체로 하와이 그럼 또 휴양지 이미지잖아요. 느낌이. 뭐 그렇게 간다는 게 지금 앵커의 지적대로 국내는 물난리 나고 여러 국민들의 민생이나 어려움, 특히 이제 뭐 국회 내에서도 지금 최상병 사건 특검법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하와이에서 또 그 재가를 해요. 거부권을.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 행위고 통치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냐라는 건데 저는 화만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위로 계속 화를 쌓게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 부부가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애당초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조차도 없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요. 정말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국무회의에 뭐 참석은 못했지만 돌아와서라도 어떤 이유인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대변인실 명의로 나왔던 뭐 문자 안내로 가름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전자결제했습니다. 저는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거부권 행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 굉장히 이 박정훈 대령이 무리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밝혀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한용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던데 언제 대한민국 경찰이 대법원급이 됐습니까? 경찰이 수사한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경찰 수사도 검찰이 한번 들여다보고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다 판단을 받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그렇게 경찰을 신뢰했습니까? 그래서 위법성이 드러났나요? 저는 거부권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역풍을 맞을 거다. 그리고 차기로 이 또 차수를 바꿔서 추진이 됐을 때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국면에 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면 일단 떠나면서 조선일보에 텔레그램 문자 5개 폭탄을 던지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린 갈 테니 한번 니들 싸워봐라. 한동안 좀 더 짓밟아라. 이런 거잖아요. 보면 꼭 나갈 때 무슨 짓을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이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전문을 공개했으니까 조선일보한테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 신분을 맡은 사람이 주고 간 거죠. 한동훈이 이렇게 버릇이 없는 사람이라고 조작을 하려고 물론 실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놓고는 두 분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서 거부권 행사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뭐 그 공무원들한테 뭐 명령 하나 내려놓고 갔는데 한 줄짜리. 예. 어제 나갔습니다. 16자짜리. 아이고 그게 정말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장마 수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할 짓입니까? 그냥 진짜 억지로 야 장마 있을지 모르니까 니들 일 잘해라 하고 난 놀러 간다 난 또 여행 간다고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최정환님, 이제 다 나왔네요. 시작합시다. 그랬는데, 예, 이제 다 나왔습니다. 밝히는 일만 남았고, 이제 탄핵 청문회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 청문회 하게 되면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난번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화통화와 수사 외압의 의혹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19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썩은 부인은 드러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그 일을 국회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진짜로 누구 겁니까? 저것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김철구 총장님 뭐 들은 얘기 있어요? 김건희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저 번호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없앴다가 또 다시 살렸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없애면 예. 증거 인멸이 될까봐 없앴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시 연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전화도 아니다, 저 번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예. 김건희가 썼던 번호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결국은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끝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장윤배 변호사님, 네. 저 탄핵 청원 청문회 네, 네. 그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절차를 쭉 봤더니요. 그러니까 국민 동의 청원으로 촉발돼서 관련 청원 소위에 회부를 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의원들 얘기를 들었더니 거의 일이 없어서 청원 소위는 크게 이제 의원들이 뭐 들어가고자 하는 메리트도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실제로 5만 명 요건을 넘겨서 이게 논의가 됐던 사안이 있어요. 그 논의의 끝은 각 부처로 이거를 해결하라고 넘깁니다. 이를테면 밀양 사건이 재점화가 됐었잖아요. 이때도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관련 행안부에서 이 이첩을 국회에서 이제 넘겨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아니 독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방어를 못하냐라는 이런 또 청원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외교통상부에 넘겨가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관련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 당사자들, 그래서 증인 채택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최은순 씨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뭐가 문제인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위헌이다, 뭐 정청래 뭐 법사위원장을 무고나 뭐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국민의힘에서. 네. 지금 이제 탄핵 청문회를 하면 아무튼 뭐 궁금한 것들을 많이 밝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39명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탄핵 청문회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고발까지 하고 이러는 상황이니 증인 출석 협조해 줄 리는 만무하고, 만약에 증인들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거 좀 실효성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증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일정 정도 있는 거죠. 청문회는. 어제 박균택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박균택 의원은 국정감사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데 청문회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출석을 안 하면 고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 동행명령장 없이 고발한다? 예, 동행명령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문회는 아직 입법이 안 돼 있다고. 입법 미비가 되고. 그건 좀 한번 국정조사나 감사는 이게 동행명령장이 그렇죠. 예, 상황인데. 그러니까 청문회는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을 안 하면 고발은 할 수 있대요. 고발은 할 수 그러니까 있죠. 범죄자는 되는 거죠. 근데 강제로 이렇게 구인하거나 동행할 명령을 발부하거나 그렇게. 근데 그 강제 동행 명령을 하더라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면 결국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실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죠. 헌법재판소에 보낼 건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안 될 거예요. 위헌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에 다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핵심은 다수결이거든요.
그 다수결에 따라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난번 최혜병 그 입법 청문회 했을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와 가지고 오히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훨씬 사태는 더 악화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들의 논리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청구라든 형사 고소라든 다 기각되고 무고죠, 무고. 국회법상 우리 헌법에 있는 국민청원권이 발동된 건데 사실은 이제 탄핵 청원이 이제 140만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탄핵멍을 늘 보고 있는데 멍하니 염원하면서 그동안 이런 청원이 너무 미활성화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한테 인기를 빼앗겨가지고 국회 청원이 찬밥 신세였는데 윤석열 정권이 국민청원 없애버리니까 국민들이 국회 청원이 있구나, 온라인 청원도 가능해졌거나 알고 이제 온 거고, 특히 탄핵 청원이 이거 폭발한 건데 원래는 이 5만 명 넘어서고 청원 심사소위에서 그걸 청문회든 아니면 청원인을 출석시켜서 회의를 하던 잘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 게 문제죠. 이번에는 법대로 제대로 한 겁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도 유권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불수리가 아니라 이건 청원이 접수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몇몇 사례는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첩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요건 국회 헌법상 국회법상 탄핵이 국회 아주 중요한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탄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보겠다는 것. 탄핵의 근거가 있는지, 탄핵을 호소하는 그 국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사유가 되는지,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보다 더 큰 흐름이 지금 국회에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그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제 정식으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그분들도 오버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고 많은 사유가 터져나오고 특히 VIP한테 로비했다는 녹취, 인사개입까지 등장했는데 김건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재형의 그 증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종호의 녹취록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권오수 같은 사람을 침식에 부르고 자기 경찰 공공지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 침식에 부르고 이런 게 이제 다 맞물려지는 거잖아요. 종합해 보니까 이건 정말 중대한 국정농단이고 실제 비선 권력이 맞구나. 그러면 국민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건 박근혜 최순실보다 더하다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발의하고 통과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국민들은 뭐 이미 이제 심리적으로 탄핵 상태니까 탄핵안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발의만 하면 뭐 합니까? 통과하고 그렇죠. 헌재에서 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탄핵 청문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또 북한 지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너무 억지가 심한 것 아닌가요? 추경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쟁, 또 정쟁입니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배 변호사님, 뜬금없이 김여정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허약하니까요.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김여정이 시킨다고 탄핵 청문회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언급했다고 합니까? 그럼 130만 명 탄핵에 동의한 국민들이 북한 지령받고 그렇게 했나요? 이런 인식
좋지 않습니다.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엄중함을 정확히 새겨야 개선이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통령 실정 지적하고 보호자 하고 있습니까? 매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문자를 보냈니, 나는 사과를 시켰니, 안 시켰니, 염증이 나죠. 지금 민생이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다들 못 살겠다고 이러는데 그냥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집권여당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그런 과거의 색깔론 비슷한 것으로 엄호가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한치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만 공격하고 프레임으로 무슨 사법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 먹혀들까요? 저는 이제 그 공세도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식 사고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가장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에 들고 나온 게 빨갱이 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빨갱이 논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더군다나 20, 30대 청년들은 웃어버릴 겁니다, 아마. 예? 먹히질 않아요. 이걸로 절대 방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죠. 예. 예,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러게요. 예? 그 무슨 빨갱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예.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님 일본 기시다가 시켰습니까? 윤석열 지키라고? 탄핵을 빨갱이로 몰아가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아무리 싫어도 저희들도 그런 논리는 안 쓰거든요. 자, 아무튼 저는 뭐 북한이 자꾸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 이래라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마음에 안 들고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추경호 성일종은 논리가 북한 논리래요. 탄핵 청구 논리요. 그렇게 말하면 극우 유튜브들 요즘 또 무슨 음모론 버티는지 아세요? 중국인이 97% 했대요. 청문을요? 아니 똑같은 하늘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탄핵 찬반 있을 수 있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되네 안 되네 뭐 지금 국회 탄핵 청원하려면 본인 인증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근데 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짓말 막 치는 거죠. 그다음에 뭐 25만 원이 뭐 작다 많다 모두에게 줄 거냐 어려운 계층만 줄 거냐 이런 논쟁은 건전한 논쟁이잖아. 근데 10억 100억 달라 그래라고 이렇게 국민을 조롱하는 자나 김여정이 시켰냐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너무 슬픕니다. 최혜병 특검을 이제 지금 재의결 앞두고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빼고는 다시 찬성을 할 의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가면 또 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라고 조국 신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은 자신이 임성근을 구명했다라고 주변에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실을 조롱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는 동안 원칙대로 수사한 사람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의결 실패 시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외압,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입니다.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김철근 총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난장판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 놓고 지금 이제 그쪽에도 좀 계셨으니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나중에 그냥 다 끝나고 나면 저절로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좀 찢어지고 그래서
그 뒤에 재의결을 한다면 일부 이탈표도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제가 민주당 수뇌부라면 전당대회 이후로 하겠어요. 재의결을요? 네. 23일 이후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내부 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누가 당선이 되든. 일단 현역 의원 17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파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친윤이라고 해서 한 30여 명 또 모여 있다고도 하고 뭐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거 살펴보면 또 내부 얘기도 좀 들어보면 상당히 그 전당대 이후에 당이 하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그 자중질환과 내부 분열을 좀 보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좀 투 트랙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빨리 좀 발동을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대부분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정조사는 그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강제돼 있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또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그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늦지 않게 저는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이 상황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통로는 국정조사거든요. 이 국정조사를 좀 추진하는 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검의 매진을 너무 세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파고를 높여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의 확정적인 그 사람들의 입으로 확정적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실제 그 민주당의 내건 현수막이랑 발표자를 보니까 이 특검 사국조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사국조가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방송공장 유전개발, 석유치우공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긴가민가 봤는데 단 하루에 청문회만 해도 많은 게 쏟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올인하되 이번 토요일 날 범국민대회도 하니까요. 뭐 오프라인 집회도 하고 온라인에서 탄핵 사이트 갖고 최대한 뭐 150만 명 정도 돌파도 하고 하시되 저도 야당이 국조 중에서 양평고속도로 방송장 유전개발 해병대 특검인데 지금 최상병 국조를 빨리 하는 게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2차 청문회로 되거든요. 국조는 또 국조계획 의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뭐라도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든 본회의든 차원에서 청문회 시즌2라든지 국조를 빨리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알려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터져 나왔잖아요. 이종호 녹취록이 공개된 것들은 국면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찬성률은 더 올라갔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최상병 사건을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또 이제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대로 그 고통을 알고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이제 군대 보냈거나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도 이 사건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좀 세게 밀어붙여도 된다. 특검뿐만 아니라 국조까지 청문회까지 이렇게 아니, 좀 호소. 저희도 국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국조. 예, 국정조사를 더 미루지 말고 이건 뭐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의결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